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올해도 진짜 이제 한 달 딱 남았네요. 11월 되돌아보면은 미국만 좋았죠. 네. 그러네요. 진짜 미국만 좋으네요. 예. 11월 한 달 동안 이따가 송 대표님 다 한번 점검해 주시겠지만 다우가 6.8% 거의 7%고 나스닥 뭐 6%. 예, 5.3 그런 식인데 우리 코스닥이 저 끝에서 세 번째네요. 그래도 예. 우리 뒤에 또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필리핀하고 러시아는 우리보다 못하네요. 코스닥이 이 와중에 마이너스 6.98 거의 7%인데 마이너스. 아우 이거 뭐 11월 되면 좀 나을까? 뭐 9월에는 10월 되면 좀 나을까? 10월에는 11월 되면 좀 나을까 했는데 뭔가 희망 고문 예. 한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한번 확 무너지고 빨리 이렇게 V자 반등 나오고 이런 게 좋겠는데 이거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이거 더 이게 괴롭네요. 그러게요. 참. 자 이제 12월은 그래도 한숨 쉬지 말고 네네. 시작해야죠. 네, 바로 모셔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김현준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송 대표님. 네. 저희 머니쇼 증시타임에 항상 주초 월요일을 여시는 송 대표님이 뷰를 한번 확 바꾸십시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로 한번 바꿔보시죠. 사람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죠. 응? 말이 주는 힘이 있죠. 네. 예. 가만히 보시면 대표님 은근히 올 한 해 조심하라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맞았거든요. 보니까 네. 국내 증시만큼은. 네. 맞은들 뭐 합니까? 누가 대표님 보고 잘했다 우쭈쭈 합니까? 전부 대표님 욕하지. 저 때문에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송 대표님 탓인 거예요. 트럼프 탓, 송 대표님 탓. 대국민 사과라도 한번. 대국민 사과. 이번 주는 주간보다도 월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진짜 11월 한 달이 정말로 좀 생각보다 되게 짧게 휙 지난 것 같은데 휙 지나- 길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워낙 전 세계적인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미국 대선이 결과를 냈고 네. 그거에 맞춰서 한 달 동안 시장이 울고 웃는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정확히 만약에 11월 한 달을 정확히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 하면은 양분화. 네. 다 예. 양분화 갈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쭉 그 이름들을 보다 보니까 미국하고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은 한 달 동안 성과가 좋았고 중국과 가까웠던 나라들은 한 달 동안 좀 대체로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가까운 나라는 좀 안 좋았다.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좀 그러네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캐나다 지난주 초만 해도 뭐 트럼프 되자마자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25% 때린다 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면서 캐나다가 한 달 동안 전 세계 1등을 했고요. 사실 예. 성과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당연히 미국 이제 S&P 5가 나스닥 빼기 좋고 뭐 싱가포르 중간에 있긴 하지만 호주나 뭐 영국 뭐 이런 형태로 전반적으로는 북미권이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 미국과 연관된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캐나다는 내년도에 신흥국보다도 오히려 좀 선호되는 시장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캐나다가 성과가 동일 과정과 시총 과정이 다 같이 가면서 상당히 좀 골고루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난 한 달간 잘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맨 우측에 이제 부진했던 시장을 보시면 홍콩 항생 중국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간에 이탈리아가 살짝 깨있긴 했지만 대만, 일본 다 아시아권이에요. 싹 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입을 거라고 우려되는 그런 주요국들의 주가는 좀 많이 밀렸고 중간에 물론 유럽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걸 잘 버텨낼 거라고 생각한 쪽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그래서 결국은 양분됐는데 미국과 가까운데 중국과 가까운 데로 구분이 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으로 또 트럼프 당선인이 또 거기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브릭스 쪽으로. 그래서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뭔가 통화에 달러 패권에 조금 도전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아예 뭐 또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분은 네. 100% 때리겠다고 관세를. 네. 이것도 브릭스에 대한 견제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브라질을 포함해서 네. 중국과 브라질과 워낙 미국 트럼프가 나오면서 서로 좀 미국하고 좀 거리가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네, 있었던 네.
그런 신흥국들이 뭉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고 좀 더 그랬죠. 예.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밀어내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래서 당연히 뭉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네. 또 밀어내면서 너희들끼리 따로따로 놀아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가 다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도 딱 한 단어 하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 이게 뭐든지 다 빨아들여서 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 이제 블랙홀인데 올해 당연히 미국 시장이 좋았고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당연히 웬만하면 주식 자금이 다 글로 몰려 들어갑니다. 근데 특히 지난 한 달이 상당히 강했다. 보시면 미국이 연초 이후에 미국의 주식 자금 유입된 게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10월까지가 3천억 달러였고 예. 11월 한 달만 1천억 달러입니다. 결국은 10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간 거에 30% 넘게가 11월 한 달에 다 쏟아져 들어간 네.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11월이 핫했다. 미국 시장이 특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고 어딘가에서 다 헐어냈다는 거죠. 나머지 지역에서 거의 다 헐어냈다. 보시면 유럽, 영국, 신흥국에서 대부분 다 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지금 트럼프 입장형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국 예외주의, 미국 나홀로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으로의 자금을 끌어들였고 또 나머지 시장에 대한 자금을 빼는 그런 그 원동력,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들어왔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여전 이 역대급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그러네요. 세게 그러네요. 움직인 적이 없고 네. 사실은 미국을 이미 꽉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더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과연 계속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또한 지난 한 달 특히 지난주에 많이 나왔다는 걸 투자자들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건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 말씀은 놀랍네요. 10월까지 한 3천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11월 한 달에 1천억 달러가 유입됐다. 그럼 11월 달에 진짜 왕창 이제 주식시장으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쏠렸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 쏠리는 와중에 그러면 거래가 체결됐다는 얘기는 그 판 선수들은 누굴까요? 뭐 시장은 거래란 거는 항상 사고 팔고가 예, 돼야 그게 안 매매- 되면은 예, 예. 시장이 안 되니까요. 그 친구들은 많이 먹은 친구들이겠네. 뭐 그러겠죠. 예. 뭐 연초부터 들고 있던 연초부터 들고 예. 있던 헤지펀드들은 오히려 저희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헤지펀드들이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 그 와중에 예. 네. 네. 아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최근에는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떨어지면서 한 지금 4.2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아까 앞에도 했지만 그 워낙 소위 그 스캇 베센트 네. 그 이후에 좀 많이 좀 밀렸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약간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테크니컬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지난주가 3.5일 거래일 하면서 거래가 되게 얕은 거래였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달간 보면 미국의 글로벌 그런 10년물 국채 시장 금리 자체는 다 우하향했다. 다 빠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주도적으로 많이 뺀 나라 쪽은 유럽과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도 하느니 예상을 깨고 2회 연속 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독일이 제일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기타 등등 결국은 다 유럽 쪽이 한국과 유럽의 금리가 쭉 내렸고 유일하게 오른 것이 일본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다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내렸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를 한 달 전 들어와 보면 10월 달에 금리가 또 많이 올랐었어요.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9월에 내리고 10월에 오히려 그때부터는 시장 금리가 올랐었거든요. 그것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ECB가 비컷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쪽이 깜짝 지금 유럽 PMI가 지금 수축 국면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네. 전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금리는 상승, 하락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시장으로 앞으로 좀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요 말씀난 김에 지난주 우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다소 전격적이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예, 예. 시장 예상은 다들 동결로 한 번 더 가겠거니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이제 우리 증시가 더 하락폭이 커진 걸 보니까 아니 저 대표님 왜 예전에 그런 비유 있었잖아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만 그 어떤 차는 비싼 차, 기름 많이 먹는 차는 뒤에 그 배기구로 500원짜리 동전 둘둘둘 흘리면서 가는 반면에 그때 티코 경차 나왔을 때 이거는 휘발유 냄새만 맡고도 부산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냄새 맡고 부산까지 예. 가요. 그런데 다른 데는 금리 인하 냄새만 맡고도 기대감으로만 갖고도 몇 달을 올랐습니까? 네. 우리는 기대도 안 했던 금리 인하를 해줬는데도 이래요. 이 차이는 뭡니까? 환이죠. 이따가 얘기했지만 환? 환율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크지 않는가 전 개인적으로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그 IMF가 지난주에 했고 들어와서 이번에 한국도 그랬지만 내년에 대한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낮췄지만 지금 몇 달 남았다고 네네. 낮췄고 내년도를 또 낮췄거든요. 이게 지금 그 내년도가 지금 IMF는 올해를 2.5에서 2.2로 낮췄고 내년도는 2%로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낮게 낮췄거든요. 내년이 1.9인가? 그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한은에서는 네, 네, IMF보다 네, 더 네. 낮췄고 그래야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명분도 되긴 명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까지도 이게 그 뭐랄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어찌 보면 한국은행이 이제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아까 말대로 좀 시장에는 악재로 반영된 거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환 말씀 주셨으니까 미국 달러 지금 뭐 계속해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황 좀 체크를 해보죠. 예. 지난 한 달간 뭐 사실은 강달러가 예. 지속됐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지난주는 그래도 달러 강세가 조금은 완화는 됐습니다. 달러 지수가 좀 낮춰지긴 했는데 예. 어쨌든 한 달간 달러 지수는 1.7% 올랐고 우리 원하는 약세인 거죠.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6% 올라가면서 그나마 달러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좀 많이 올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유일하게 결국은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일본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미국과의 그러한 금리 차를 좁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이 금리가 한 달 동안 떨어지긴 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더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더 많이 시장 금리가 빠지면서 환율 약세 결국은 강달러 현상의 피해 일종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는 환율 자체가 결국은 미국에 여전히 좋은 우호적이고 나머지 나라의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지속됐고 그것이 결국은 지난 한 달간 아까 봤던 미국으로의 주식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그 원인 제공 중에 하나도 강달러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 제일 오른쪽에 브라질 헤알이 좀 심각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1년 전만 해도 4.9, 1달러당 4.9 헤알이던 게 지금 이게 6헤알까지 왔다는 얘기는 4.9를 5라 보더라도 5.20 뭐야 이게 20%가 환율이 올라 버렸네. 그 뭐 절하율도 그 비슷하게 나왔다고 본다면은 그럼 브라질 국채 이거 1년 사이에 금리차 이상으로 환해서 더 터졌겠는데,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막 자꾸 러시아하고 비교하겠는데 네, 러시아는 네. 투자 대상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네. 러시아 빼고 신흥국 내에서 우리하고 비교할 만한 데가 브라질, 멕시코, 우리나라인데 네. 제가 요 세 개를 왜 꼽아봤냐면 예.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들을 쫙 나라비를 세워보면은 제일 꼴찌가 브라질이고요 올해. 네. 그 바로 위에 멕시코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저 밑에에서 꼴찌 수준에서 그러니까 전교 꼴찌 1, 2, 3등을 뽑으라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그 정부가 이양되면서 좀 더 뭐랄까 그 좌파 포퓰리스트
쯤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멕시코도 이제 워낙 때리기도 했지만 멕시코도 좀 비슷한 그러한 경향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두 나라 자체가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두 나라는 그럴만했다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동급으로 놓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주 송 대표님 웃으면서 욕을 하시네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국민 상황다 해결될 건 아니라서요.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는 뭐 이따가 개장하고 나서라도 살펴보고 지금 뉴욕에서 약간 지금 업종별 약간 뭐랄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던데. 아니, 네. 최근에 소형주들 움직임이 글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뭐 말씀드린 한 달 동안 보면은 초소형주, 소형주 네.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저게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았다. 그래서 마이크로캡이 한 달 동안 12% 올랐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다음에 소형주 600하고 소형주 2000 보시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11% 죄송합니다.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형주가 그보다는 오르긴 했지만 좀 덜 올랐는데 동일 가중이 그나마 시가총액 가중보다 낮다. 결국은 좀 매기가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전제는 금리가 좀 내려왔고 첫 번째로는 금리가 내려온 거에 최대의 수혜는 소형주인데 네. 왜냐하면 소형주들은 기본적으로 빚내 갖고 장사를 많이 합니다. 예. 초대형주들은 당연히 지금 캐시가 남아도는 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시가 없는데 소형주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그 내수를 확장시킬 거란 기대감, 리쇼어링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같이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소형주가 확실하게 그 트럼프 2.0 시대에 수혜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11월 한 달 동안 확실하게 그 아웃퍼폼 하게 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지난주에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지금 10월달 PC하고 근원 PC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시장 예상치는 부합했는데 네. 이게 전월 대비로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이제 초소형주, 소형주의 아웃퍼폼이 금리가 떨어진 거에 대한 예. 거.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쭉 떨어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를 앞으로 내릴 거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소위 연준이 제일 많이 쳐다보는 게 PC, CPI보다는 그렇죠. 예. PC인데 PC 중에서도 근원 PC, 네. 근원 PC 안에서도 슈퍼코어 PC, 결국은 서비스 근원 PC 중에 주택을 뺀 거. 주거비까지 예, 뺐다. 완전히 네, 뺀 거. 네. 거의 임금에 가까운. 네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PC 물가가 그러니까 슈퍼코어 PC 물가가 5월을 바닥으로 월별로 계속 지금 전월비 많이 전년 올라왔습니다. 동월 대비로 계속 예, 올라오고 계속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 0.36이 나왔거든요. 네. 0.36이면 이거를 연유로 하면은 거의 5%에 가깝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러네요. 높은 수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비를 뺐음에도 예,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이 걱정을 좀 잠재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하고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못 낮추면 아까 봤던 소형주 랠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소형주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너무 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되게 좋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9번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대형주는 당연히 지금 이제까지 좋았습니다. 좋았죠. 예, 특히 M7이 좋았고 네. 그다음에 M7을 제한 493개를 다 포함해도 어쨌든 플러스를 잘 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 내년 내후년으로 쭉 올라갈 거다. 15%뭐 28% 워낙 좀 공격적이긴 한데 문제는 저 밑에 중형주는 올해 마이너스 3% 역성장합니다. 소형주는 더 심하게 마이너스 11% 역성장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금리가 빠르게 내려간다는 대전제 하에 지금 소형주는 내년에 거의 26%,
그다음에 그 후년에는 46% 이익 성장한다. 어마어마하게 좀 이익 성장을 높게 좀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망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에 네, 비해서 이렇게 네, 올라간다는 네,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모든 것이 결국은 연준 파월의 손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파월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잡혀 있는데 파월은 누굴 따라가냐? 아까 봤던 PC 같은 걸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의 기대는 앞으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서 소형주들이 수혜를 많이 볼 거다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내년도 금리 전망이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주식시장이 보는 거하고 채권시장이 보는 뷰가 많이 달라서 네. 적어도 소형주 랠리의 근거가 되는 엄청난 이익 개선폭 이것이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해외 미국 투자하면서 소형주를 많이들 늘리셨을 텐데 감안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패드워치 저 자료를 보면은 12월에 이제 이번 12월 17, 18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 화수 이제 우리 목요일 새벽에 이제 보는 거기서는 25bp 더 내리는데 그러고 나서 내년 1월, 3월 FOMC 때까지는 그러고 그냥 쭉 간다 가요. 쪽으로 지금 시장은 베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을 상당히 많이 좀 줄이고 있는. 애초에는 점도표는 4번, 내년에 4번 그렇게 생각했으면 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게 4번이면 3, 6, 9, 12월에 이렇게 낮춘다고 봤는데 그냥 1분기까지 그냥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뭐 아까 슈퍼코어 PC 그래프를 가져오셔서 물가는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뭐 적극적으로 막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데 이번 주는 이제 고용 지표가 막 그러게요. 나옵니다. 네. 뭐 졸스 나오고 ADP 나오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 난팜이 나오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 뭘 투자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너무 뭐랄까요? 너무 그 공격 그러니까 좋게 나와도 문제일 수 있는 고용 적어도 지표가 너무 소형주 좋게 나와도 안 입장에서는. 좋다. 그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적당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도 될 만큼 약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요 정도 나와야지 너무 이게 좋게 나와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좋게 나오면 중소형주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소형주 랠리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까지 끌고 온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내년도에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못 내려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연준 입장에서 내년에 금리 동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 세게 계속 나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많은데 아마도 그렇게 세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 고용 지표가 그렇게 지금 센 거는 좀 후행적인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서 어쨌거나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데이터가 이번 지금 10월달 PC 데이터 지난주에 나왔던 PC 데이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게 생각해서 이래저래 지표도 적당하게 나오고 돈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심지어 채권시장에까지도 돈 몰려든다는 게 최근에 국채 수익률 흐름을 보더라도 뭐 국채 매수세가 막 탄탄하니까 저렇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2월도 그러면 계속 간다. 미국은 산타랠리, 뭐 트럼프 이기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로 포장돼서 그렇게 간다 치고 12월에는 그렇게 가면은 태평양 건너 오면서 우리 한국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저기서 군부를 떼는데 조금이라도 이 온기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지금 11월은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예, 뭐 당연히 지금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네. 당연히 그런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컨트레리한 비율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역발상 투자. 예, 역발상 투자가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좀 미국이 너무 과하다. 아까 이제 미국의 주식 채권 되겠지만 주식과 채권 비율이 주식이 너무 좀 달려갖고 역대급으로 좀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주식은 쉬어가고 채권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식 채권 서로 이제 상대 가치 평가에서도 채권 쪽으로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거꾸로 주식에서 돈이 좀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지금 연말까지 계속 달릴 거는 같은데 내년도로 점점 가면 갈수록 미국 주식에 대한 그러한 그 고평가 부담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JP모나 이런 데는 유럽으로 좀 가자라는 얘기를 하거나 캐나다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좀 아시아권으로 일부 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결국은 미국이 너무 비싼가 미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다 많이 달렸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또 높아지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를 엄청 하고 있지만 그걸 제외한 전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목에까지 채웠거나 일부 빨리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은 자금을 조금씩 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쌀 때 사서 이제 남들 개인 투자자들 다 몰릴 때 파는 게 이런 헤지펀드라든지 주요 IB 쪽 투자 전략인 맞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내년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네. 지금부터는 1년짜리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한 달짜리 포지션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아마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 어때요? 지금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다시 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비싼 거는 조금씩 이제 피하자. 제가 계속 좀 비싼 건.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 싶은데.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네. 미국 업종을 보면은 그것이 확실히 좀 드러난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한 달간 성과를 보면 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경기 순환형 스타일, 순환주 스타일이 업종이 많이 올랐고 플러스 가치주 스타일 업종이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많이 올랐다. 맨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경기 소비재가 엄청 올랐습니다. 물론 저 안에 테슬라가 들어있긴 한데 네. 테슬라가 30% 올라오면서 1등 주니까 많이 땡겼죠. 하지만 저 안에 아마존도 있고 부킹닷컴 같은 데도 네네.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좋아지면서 좀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들이 중요합니다. 금융주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 많이 올랐죠. 에너지는 지난 한 달간 유가가 마이너스 2% 빠졌는데도 에너지 업종이 저렇게 올랐거든요. 기대가 이제 컸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뭐 이런 식입니다. 순서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게 좀 저기 멀티플들이 다 낮은 소위 가치주 스타일들이거든요. 업종이.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성장주 우측으로 보시면 지수보다 못 오르긴 올랐지만 덜 오른 게 기술주나 저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건강관리 대표적으로 뭐 이런 쪽 부동산도 사실은 그러니까 비싼 멀티플로 비싼 주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성장주 쪽으로 확실히 매기가 좀 성장주에서 빠져서 가치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67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67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 안팎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일부 좀 반등이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지금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54,900원, SK하이닉스도 1.38%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62,3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9%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38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8만 3천 원이고 현대차가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는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1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이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6,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에도 좀 7% 넘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0만 원 선 좀 이탈이 되는 상황이었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정도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3만 5,200원. 에코프로가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5,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바이오 너나 할 것 없이 좀 줄줄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방향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4,000원. 휴젤 1.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26만 5천 원. 클래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됩니다.
엔캠이 지금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사실 최근에 뭐 지난주 내내도 줄줄이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좀 일부 되돌림 반등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가 13만 4천 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 시장이 좀 계속 떨어졌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글쎄 오늘 좀 다소 아쉬운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개장하고 나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진짜 한번 개장하고 한번 시장 흐름 봐야겠네요. 네. 저 동시호가 저게 코스피가 진짜 저 실수요가 반영된 건지는 한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장 그렇게 뭐 반장 오전장을 끝나고는 했지만 우리 야간 지수 흐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나올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모르죠. 오늘 또 소위 말하는 위클리 옵션 갖고 무슨 또 그걸 하려는지 외국인들이 어떤 또 매직을 선보일지 그런 상황인데 아유 참 그거 하는 중에 그거 지금 이제 동시호가 지금 이제 들으면서 또 이것도 하나 보니까 아니요 별로 안 좋은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지금도 거의 조단위 IPO가 대기하고 있나 본데 전부 중복 상장이네요. 야, 네. 이거 언제 이거 해결될라는지 뭐 개별 기업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한번 관련 기사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시장 내에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이미 모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뭘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와서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 좀 있지만 여전히 금융 당국을 포함해서 시장을 돈을 조달하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다. 예. 돈을 빼가기도 하면은 돌려주기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10년간 돌려주는 게 더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빼가기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IPO나 이런 것도 사실은 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예. 근데 그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그러니까 너는 늘 나한테 돈을 꿔주는 또 투자해주는 사람이야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좀 뭐랄까 이제는 좀 냉정하게 대할 기업들한테 어찌 보면 그럴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러면 뭐 구구콘도 상장하고 부건 사망카도 상장하고 그러면 돈은 많이 가져가겠다 기업 입장에서. 예. 아니 근데 지금 이번 주 지금 아닌 말로 대표님 우리나라로 얘기 돌아와서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뭐 PBR도 0.8 근방에서 터치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가치주 스타일로 바뀐다는 네.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가 가치주입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왜냐면 시장이 PER이 뭐 10배에서 12배 사이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뭔가 좀 우픈 현실이네요. 예, 주가가 하도 못 올라갔고 시장 자체가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그런 추세 자체가 성장주 선호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근데 그게 말이 이제 된다 보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세계입니다. 미국이 저 안에 70% 이상 차지하니까 뭐 세계나 미국이나 똑같긴 한데 예. 보시면 대표적인 성장주 업종이라고 보면 기술, 통신 서비스, 건강관리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를 이제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PER이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22배인데. 그러니까 S&P 500이. 근데 지금 밑에 보면 반대로 가치주 컨셉으로 보는 데가 금융, 에너지, 소재. 아까 한 달 동안 그 최상위권 1, 2, 3등 안에 대부분 들어가는 이름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확실히 이건 이제 여기에서는 쌉니다. 이제 17배 정도. 그러니까 시장보다 싸죠. 그래서 지금 성장주 제 위에 있는 저기보다 대략 한 30%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 시장을 100으로 놓고 보면 소위 땅 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아웃퍼폼하는 거고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장보다 덜 가는 건데 지금 가치주, 금융에너지, 소재 합치놓은 게 한 25%, 역대 최저 24%인데 거의 그 수준까지 좀 와 있는 거고요. 저 위에 기술, 통신, 건강관리 다 합쳐놓은 걸 보시면 44%, 과거 최고점
거의 그 수준에 다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고점이 작년에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 닷컴 버블 때. 그때가 44%거든요. 근데 44% 찍고 그 다음부터는 저 성장주가 떨어지고 밑에 가치주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시면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2008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한 3위권에 10년 동안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에 속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주 선호 트렌드가 다시 되살아난다면 분명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히 2000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있었던 그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개장 전에 그 스캇베센트 그 333 정책 요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뭘 쫓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이걸 딱 무슨 그 일타 강사처럼 네. 요약을 잘한 게 스캇 베센트가 한 얘기예요. 333 이거 어디서 들어보시면 옛날에 우리나라 747 공약 같은데 이명박 정부 때 아니면 아베의 세 가지 화살 뭐 이런 건데 이 333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 가지 3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 많은데 지금 GDP 대비 한 6%가 넘거든요. 올해 엄청 더 늘었는데 이걸 3% 수준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소위 약간 재정 정책을 줄여서 부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규제를 탈규제해서 GDP 성장률을 3% 수준까지 유지하겠다. 올해가 2.8 보고 있는데 3%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공격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6%를 3%로 재정 적자 줄이는 것도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이 원유 빠질 수 없죠. 이게 워낙 트럼프가 좋아하니까 지금 기존에 안 그래도 전 세계 1등인데 여기에다가 300만 배럴 더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 대략적으로 지금 1,300만 배럴 정도 생산하거든요. 네. 1,400만 배럴 네. 미국이. 그런데 네. 그걸 300만 더 생산하게끔 도와주겠다. 이 세 가지가 이제 333 정책이다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챌린징하고 이것 자체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정말 잘 지켜 나간다면 큰 또 그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12월 첫 거래일 개장이 됐고 올해도 이제 한 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한 달 되돌아봤을 때는 진짜 미국은 좋았습니다. 다우지수가 7.5%, 월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미증시가 올해 그 수익률 중에서 11월 한 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우가 7% 넘게 올랐고 S&P 500도 뭐 거의 6%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도 6% 넘게 올랐고 특히 소형주 러셀 2000이 10% 넘게 오르는 가운데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던 모습이었죠.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12월 첫 거래일 출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2,479포인트, 코스닥도 0.9% 오름세로 684포인트입니다. 지금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3% 올라갑니다. 54,400원, SK하이닉스가 1% 올라가네요. 161,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7% 상승합니다. 392,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상승으로 987,000원. 현대차 0.69% 올라갑니다. 22만 원이고 기아도 1% 상승합니다. 94,100원이고요. 셀트리온 0.9% 오름세로 188,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 KB금융 약보합으로 96,100원이죠. 네이버가 0.48% 상승하면서 20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2% 반등 보여줍니다. 286,500원 지금 사흘 만에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2.6% 상승하면서 13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에코프로도 2.5% 상승 중이네요. 역시 하루 만에 반등으로 78,000원. 그리고 HLB가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0.3%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까지 좀 올라가네요.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9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젤이 1.5% 떨어집니다. 지금 사흘 연속 좀 하락세고요. 258,000원. 클래시스 0.2% 소폭 반등 보여줍니다. 46,5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하락으로 15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이 지금 8% 강세를 보여줍니다. 13만 7,800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닷새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소폭 상승으로 7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가상자산 쪽 지금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갤럭시 머니트리가 7% 강세로 9,110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도 4.9%, 5%까지 넘네요. 우리기술투자 2.8% 상승, 그리고 위지트도 2.3% 올라가고요. 제이션 시스템도 2.38% 올라가면서 5,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지금 컴투스 홀딩스, T사이언티픽도 5% 이상 올라가고 네오위즈 홀딩스, 위메이드, 에이티넘 인베스트 모두 지금 4%에서 2% 강세고요. 또 STO 관련주, NFT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갤럭시 SM 16% 급등하네요. 2,535원이고 SGS 솔루션주도 2% 강세, 그리고 3%까지 올라가네요. 대성창투도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STO 관련주 내에서 앞서 보셨죠. 갤럭시 SM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핑거, 서울옥션, K옥션 다 올라갑니다. 핑거가 지금 11% 넘게 올라갑니다. 12,520원, 그리고 K옥션, 서울옥션도 각각 6.3%, 10.7%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머니트리도 지금 5.6% 상승으로 8,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STO 그리고 NFT 관련주 다 올라갑니다. NFT 쪽은 이게 서로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련 종목들이 다 NFT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앞서 엔캠 보셨죠?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힘을 내줍니다. 지금 엔캠이 상승폭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서 9% 넘게 올라갑니다. 13만 8,700원. 오랜만에 강세고 뿐만 아니라 셀 쪽에서는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까지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4.2% 상승 중이고 중앙첨단 소재, 광무, 천보 모두 4% 안팎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보시다시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선주들도 흐름이 좋네요. 지금 가온전선, LS 대원전선, LS 에코에너지 모두 4%에서 2% 안팎으로 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S 마린솔루션이 6.5% 강세로 14,3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84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03억 원, 22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01억 원, 107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37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선물에서 많이 사요. 지금 3,407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개장 상황. 정규적 마감 대비로는 1원 30전 상승한 1,39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또 99원 50전. 참 환율 안 빠지네. 환율은 안 빠지고 달러인 환율은 지금 150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149점 뭐 얼마 하다가 또 150.10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엔원이 그냥 순식간에 한 900원 하던 게 100엔당 이게 932원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그거 한해 반전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대단스. 좋다. 대단스요? 야, 진짜 저 이거 밤사이에 얼마나 급하게 말리느라고 건조기에 뭘요? 제일 빨간 와이셔츠 해도 너무하지 진짜. 한 2% 빠졌으면 1%는 올라줘야지 그래도. 네. 그래요. 대표님도 2.2%인가 올라야지 아마 같을 것 같다. 월요일 날 될 수 있는 대로 빨간 계통으로 메고 오십시오. 네. 오늘 그래도 핑크 매셨으니까 예. 저만 아쉽게 블루 계통이네요. 네. 아까 우리 333 얘기 다 하셨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마무리 얘기. 그 333이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의 큰 기조라고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를 꼭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GDP의 3% 수준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학자들이 되게 환호할 만한 얘기입니다. 되게 좋아할 만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못 간다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하려면 부채를 줄여야 되잖아요. 부채 증가를. 이것이 길게 보면 미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첫 번째 그 11번 차트를 열어보시면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항상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결국은 나라가 돈을 쓰면 네. 그것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타고 가서 그 나라의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나라가 돈을 쓰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게 기업 이익에 연결되고 뭐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일단 선행하네요. 정부 부채 증가율이. 이게 보시면 결국은 미국이 정부 부채를 늘렸을 때 네. 시차를 두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따라서 올라가더라. 네. 반면으로 줄이면 내려오더라.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첫 번째 3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6%에서 3%로 줄인다는 얘기는 부채의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트럼프 후기로 갈수록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영향은 미국의 소형주한테 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 3% 목표가 사실은 미국 주식 중에 특히 중소형주한테는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투자자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333 정책이 중소형주한테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3%. 재정 적자 감소. 근데 네. 또 혹시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거 네. 어렵다. 예, 그냥 쭉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 네. 3% 성장률, 경제 네. 성장률 엄청난 거죠. 저 큰 사이즈가 그러게요. 올해도 3%인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남은 4년간 평균적으로 3%를 쭉 한번 유지해 보겠다. 내지는 뭐 그쪽으로 가겠다. 내년에 지금 2%로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면은 이게 환율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네. 아니,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마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예. 세대들은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성장률 낮은 적도 없었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적도 없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클 때는. 네.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가 높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한 10여 년간 2011년부터인데 한 위로 파란색 선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오면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거는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저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줄선 노란색 선이 뭐냐면 오렌지색 선이 뭐냐면 평균 환율입니다. 1년간의 평균 환율.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늘 높았을 때는 대략 1,000원에서 1,200원 선을 유지를 했어요. 환율이. 예. 네. 그 예. 안정적으로 유지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큰 영향을 안 미쳤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나타난 거잖아요. 정확히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오면서 지금 2021년을 바닥으로 연속 3년간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것의 기저에 보시면 지금 경제 성장률 역전이 급격하게 나타났고 그 당연히 말씀하신 금리 차 역전도 그대로 나타났다. 네.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147bp인가 더 낮은 걸로 나오고 있고 지금 3% 지금 미국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지금 우리나라 2%나 1.8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1.2%를 미국이 더 성장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2%포인트를. 결론적으로는 지금 1,400원대에 와 있는 이 금리가 뉴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 네네. 미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더 느리게 성장을 한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에 하나 지금 다행스럽게 경상수지 흑자가 잘 나고 있지만 약간 근데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라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지 못한다면은 1,400원대 이상으로
더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너무 미국은 재정 적자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네네. 성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좀 정부가 경제 당국이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오늘 먼저 12월 2일 어제가 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어제 이미 발표는 된 내용입니다만 11월 수출인 말입니다. 지금 1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 5천만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 4천만 달러.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는 56억 1천만 달러인데 18개월 연속 흑자예요. 네. 그리고 수출도 14개월 연속 늘었는데 이 수출 증가율은 넉 달째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사실 환율은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네. 불황형 흑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 거죠.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가 수입이 줄어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뭘 사와갖고 수출을 하는 건데 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의 수출이 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무역수지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그다음에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경상수지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지금 상황은 좋지만 플러스를 잘 내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이 예. 환율이 지금 1,400원대로 좀 올라가고 있는 이유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결국 경제 성장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재정 적자를 좀 내서라도 사실은 국내 소비나 이런 것들을 진작시키는 그런 일들을 재경 당국들이 좀 나서서 조금 전향적으로 좀 할 필요가 분명 저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또 그 스커페센트 333 정책 중에 또 마지막 하나가 그 유가, 원유를 하루에 300만 배를 더 증산하겠다. 네네. 예. 이게 이제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이게 환율을 낮추는 강달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옛날에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히 2018년까지는 그전 한 50년 동안은 이게 미국의 페트로달러가 도입된 이후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우디가 아니라 중동에서 석유를 캐내서 전 세계에 팔 때 그 통화를 미국 달러로 다 결제하게 하자. 이게 이제 페트로달러거든요. 이것이 1970년대 이후에 쭉 진행돼 왔던 건데 그때만 해도 달러가 약세로 가면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는 약세, 유가가 내려오면 달러는 강세였습니다. 서로 반대로 갔다는 거죠. 근데 2019년도 이후에 유가와 달러의 방향이 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 달러가 약세 이것이 지난 한 50년간 이상의 정확히 1986년도 이후에 2019년까지 쭉 흐름이었는데 네. 최근 한 5년간은 유가 상승, 달러 강세 둘이 같이 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예. 셰일 오일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전 세계 1위 소비국이었는데 이제 순수출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가 강세가 되면 나라 살림이 좋아져 갖고 달러도 강세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 달러가 약세로 가는 쪽으로 바뀌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추가적인 증산 정책, 네. 내년에도 상황이 사실은 너무 증산이 많아서 걱정인데 이렇게 되면 유가는 좀 내려올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도 좋고 예. 달러도 약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잘 지켰으면 저는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